다시 말하자면 초월하는 정신을 가지고 눈으로 바라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것이 대상이면 그 대상을 후를 털어버리고 초월하는, 훌쩍 뛰어서 넘어가서 자기의 정신의 세계, 자기의 인생관이라고 할까, 사상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붓끝을 통해서 함축하면서 표현하는 것. 이것이 초월의 경지인데, 이 초월의 경지를 밟고 나서야 비로소 그 화가는 아득하고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작가다. 사실 저희 어머님하고 제가 아마 아버님의 작품 세계를 제일 가까이에서 제일 오랫동안 바라봐 왔던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물론 이제 제 자신도 작가이기 때문에 미술에 관심이 있었고, 또 아버님을 아버님으로서가 아니라 그 선배 작가로서 굉장히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옆에서 그 아버님 그 작품 활동하시는데 도와드린 부분도 있었었고, 그래서 사실 그 이번에 이제 기증하게 되는 그런 과정도 그 유족으로서 기증을 한 거였지만은 그 많은 작품들을 정리를 하는 과정이 또 후학으로서 또 다른 시각으로 같이 정리를 하게 됐던 그런 그 경험을 했어요.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아버님이 평소에 어떤 작가의 작품들을 흠모를 했고 바라봐 왔느냐, 그게 이제 본인의 작품으로 탄생되기까지의 어떤 자양분이 분명히 됐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저희 아버님은 제가 생각으로는 우리 시대 마지막 선비 화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산년수행을 처음 뵌 건 그 동양화 시간에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참 인상이 좋으시고, 또 수업 시간에 오면 다른 분들은 되게 그 실기 위주로 이렇게 수업을 하시는데, 선생님은 아는 게 너무 많아. 한시서부터 화론이고 너무 그 지식이 풍부하시더라고, 젊은 나이신데도. 근데 산년수행은 그 우리가 그렇게 갈구하던 그 이론이라든가 동양사상이라든가 화론이라든가 그런 것을 아주 수업 시간에 참 그렇게 명료하게 말씀을 참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거의 산년 선생님을 따랐죠. 그분의 그 풍부한 지식, 그리고 또 실기를 가르치더라도 그냥 전통적인 걸 그냥 이렇게 계승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서부터 그건 선생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세계를 추구하라고. 산정 선생님은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면서 산정 선생님을 생각할 때 저 머리가 아주 좋으시고 저런 분이 없어. 참 특이한, 그 어떻게 보면 참 현명하시고 말씀 하나하나가 잘 들으면 귀담아 들을 말이 많아. 그 양반이 말씀도 잘하시지만은 틀린 얘기는 절대 안 하셔. 다 일리가 있는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예를 들면 그 양반은
거속, 말하자면 속된 얘기를 피하고 이렇게 다시 읊조려 가지고 다시 그 되새김을 하면은 그 맛이 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 우리가 배우는 거지 뭐 그런 거다. 그리고 참 그 인생을 현명하게 이렇게 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극한적인 뭐 내가 존경하는 표현이지만 산정 선생님이 그동안에 그 쌓아온 작품의 세계는 아마 후학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분이 갖고 있는 수묵의 오묘한 기법, 또 수묵이 갖고 있는 모든 그 기량을 이분은 나름대로 독특하게 표현하신, 아마 난 그런 대표인 작가이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나라의 큰 보배라고 저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 그냥 한국 화가로서 작가뿐만 아니라 학문에도 굉장히 깊이 있는 연구와 또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처럼 작품과 이론과 그리고 안목을 겸비한 분은 아마 참 앞으로 우리가 만나기 어려운 분이 아니신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성북구 속에서 아마 그럭저럭 한 50년, 60년 사는 것 같습니다. 번개같이 가니까요, 세월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숙제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이상하게도 이곳에는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을 전공을 해서 민족사상 영원히 기록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 살면서 자기의 창작을 이 나라에 내놓고 또 후학들은 그것을 흠모하고 하면서 또 그러한 것을 계속하고 이러던 장소가 바로 이 성북구, 특히 성북구 안에서도 성북동 일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성북동이라는 그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데, 여기 그 집 호를, 그러니까 집의 이름을 이제 무송제라는 이름을 지으셨거든요. 근데 무송제라는 거가 이제 소나무를 어루만지는 집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 오시게 된 계기도 대학교 1, 2학년 때 이제 그 미대가 연건동에 있을 때 그 하숙을 하시면서 성북동에서 이제 자취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성북동에 굉장히 많은 이제 소나무들이 지금도 많이 있죠. 그 소나무들을 보고 언젠가는 성북동에 꼭 집을 가지고 싶다라고 그런 그 원을 세우셨대요. 그래서 나중에 70년대,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우리가 여기가 이제 이사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본인이 원하셨던 거는 소나무, 낙낙장송 소나무들이 있는 정원에서 집을 꾸리고 그 다음에 작품을 만드는, 그러면서 이제 정원을 거느리면서 그 사색을 하고 그러니까는 그 조선시대의 선비 화가의 그 삶을 그대로 하고 싶으셨던 거가 이제 저희 아버님의 그 원이셨고 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북동이라는 장소가 제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버님이랑 성북동을 사실 띄워놓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와중에 이제 지금 제일 중요시되는
그 인간 시리즈라는 작품도 70년대 말에서 탄생을 하게 된 것이고 다 여기서 나온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저 배경이 있는 곳이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성북구립미술관의 작품을 기증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였었고요. 산용 선생님은 참 우리 화단의 특이한 분이신데 그분이 갖고 있는 소장품도 아마 제가 알기에는 3,000여 점의 막대한 작품을 갖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 한국의 추사 김정희 선생을 비롯해서 오원 장승업 선생.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특이한 사실은 외국 작가의 작품들도 굉장히 많이 소장되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이분이야말로 애국자이시며 미술을 떠나서 우리 한국의 그 문화의 어떤 그 역사를 나름대로 새로 쓰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참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는 작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이 우리의 서예술이 황폐해가고 있을 때 태양처럼 솟아오르면서 우리의 서예술을 만방의 으뜸 가는 경지에까지 끌어올린 분이신데 그분이 세상을 떠난 100년 후에 소전 손재영 선생이 바로 그 추사 선생을 계승해서 추사 선생 못지않은 빛나는 금자탑을 이루신 분입니다. 선생께서 추사 선생 다음으로 우리 민족사의 금자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두 사람의 의견이나 논의가 아니고 우리 지식인 모두의 중론으로서 그렇게 떠받들게 된 겁니다. 그 영혼 김용진 선생은 자신이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아주 훌륭한 선비요 또 예술가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하루 종로를 내가 나갔다가 영혼 선생을 길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이분이 영어를 하도 나한테 하시는데 믿어서 꼭 이렇게 불러요. 오늘 말이야 자네를 만나는데 우리 같이 좀 가볼 데가 하나 있는데 어때? 그러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하고 같이 이제 오원 장승업 선생의 삼선교에서 올라오다가 참동원밭에 있는 초원을 찾게 된 겁니다. 그 영훈 선생은 그 오원 장승업 선생 초화집을 여러 차례 오원 선생이 살아있을 때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 중에 재미있어서 기억에 남는 것은 오원 선생의 키가 환출하게 크신 분인데 그 문간 대문 옆에 널찍한 방인데 거기에서 주로 이제 잠을 자고 거기서 그림도 가끔 그리고 하는데 거기서 이 양반이 술이 취해서 들어서 잠을 자면 키가 크기 때문에 발로다가 그 방의 벽을 이렇게 밀면서 잠을 자는 게 일수였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 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방의 벽이 쑥 바깥으로 밀려 나왔어요. 그 얘기를 듣고 한참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영훈 선생님도 함께 그 말씀을 하고 웃으시곤 했어요. 그게 오늘 아침 일 같은데 지금 생각하니까 60여 년 전 얘기입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근데 이분이 참 감흥이 말이지 넘쳐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를 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 서아묵의 동생한테 준다고 써가지고 말이야 여러 점의 작품을 지었어요. 이 소정 선생이 어느 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이적이 나한테 황급하게 연락이 와서 갔는데 이분이 사시는 곳이 지금 성신여자대학 밑에 나지막한 한옥만 그때는 거기서 조금 넓은 데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고 정릉으로 나가는 고개길이 하나 있어. 메아리 고개 말고 또 고개야. 그 아리랑 고개라고 했어요. 아리랑 고개 옆에 새로 집 장사하는 이들이 양옥 비슷하게 진 집인데 그 이사를 했어요. 거기서 그림 별로 못 그리시고 세상을 갑자기 떠나셨는데 그참 거기서 화단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날들어 영결사를 읽으라고 그래요. 영원히 작별하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화단을 대표해서 영결사를 읽고 했습니다. 근원 선생이 사시던 집은 얼마 전에 허물어져 버리고 딴 집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딴 건축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자리를 다시 옛 근원 선생이 사시던 집 모습으로 복원했으면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근원 선생은 거기에 큰 감나무가 몇 그루 있어서 노시산방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그 노시산방에 근원 선생이 일제 강요에 의해서 저 의정부 밖으로 옮겨가실 때 그 집을 물려받아서 생활했던 분이 다름 아닌 수하 김한기 선생입니다. 하루빨리 이 노시산방의 유적이 복원돼서 두 분의 업적을 기리고 두 분의 생애를 추모하고 우리 미술의 산실이요 우리 미술을 지켜오신 그 업적을 많은 분들이 다 함께 기리고 찬미하기를 바라마죠. 성북동은 그 세계 어디를 다녀봐도 이렇게 한 곳에 한 시대 또는 그 한 나라의 중요한 작가들이 모여서 사시는 그런 지역이 드물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문화유산이 모여 있는 그 동네인데 사실 작가의 작품 활동이란 거가 그냥 단순하게 그림 그리는 거, 조각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감을 받기 위한 환경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가가 어떤 환경에서 생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체 작품들을 그냥 미술관에 거는 것만으로는 사실 작품의 세계, 작가의 그 세계를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제일 이상적인 미술관은 작가가 생존해 있을 때 사용하던
뭐 화구라든지 그런 게 다 널려져 있는 화실도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작품도 모여서 보여주고, 그런 어떤 기념관적인 성격의 미술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성북동이라는 장소성을 떠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산현 선생님은 그 동양 화가지만 그렇게 시를 자기가 쓰고, 그러니까 시서와 삼절이죠. 또 시서화뿐만 아니라 전각이라든가 또 무슨 미술 감시관이라든가 그런 것이 참 대단하죠. 그리고 요번에는 좀 느낀 건데 그게 수집을 하신 그 수집가수도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감시관이 대단하셔. 그림 보면 가짜 진품 그게 참 어렵거든. 근데 그림을 많이 그려본 사람들은 그게 좀 다른 사람보다 수월해. 그래서 그 독립운동한 33인 중에 위창 선생이 오세찬 씨가 그 당시엔 1인자 썼다고. 그 다음 세대 손재양 씨야. 산현 선생님 스승이 손재양 씨가 소전 손재양 씨 그렇게 감식을 잘하셨어. 지금 보니까 산현 선생님도 위창이나 손재양 씨 대를 이어서 현대 감시관에 하는 1인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분이 모은 작품 3,300점을 구림미술관에 기증했다는 건 참 큰 일 중에 그 대사라고 볼 수가 있죠. 앞으로는 그런 좋은 일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다가 참 큰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봐요. 최근에 우리 산정 선생님께서 본인이 오랜 세월 동안 아끼고 간직해온 소장품 및 자기 작품을 아마 한 3,000여 점이 넘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의 예술가가 이처럼 규모가 큰 기증은 아마 전무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미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격 그 이상입니다. 사실은 우리 산정 선생님께서는 그동안에 많은 작품을 수집한 가운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도 꽤 많이 소장하셨고 자기가 보물처럼 아끼던 그 문화재급의 그런 중요한 작품도 서슴없이 이번에 아무 조건 없이 성북구림미술관에 성북구에 기증하는 그 사실은 까마득한 후배 한 사람으로서 존경과 감격 그뿐입니다. 선생님 유족께서 기증을 해주신 작품들을 보면 사실 크게 좀 두 가지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그 한 예술가가 평생 작업해온 대부분의 작품들 전작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의 양이죠. 그과 컬렉션이 전부 다 굉장히 많은 큰 규모의 이 작품들이 한 곳으로 모여졌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그 예술가가 살았던 그 지역, 평생을 그 창작의 터전으로 삼았던 그 지역의 그 작품들이 그냥 오롯이 온전히 다 귀속되었다는 것. 이 두 가지 정말 큰 의미고 그 전무후무한 사례예요. 그 선생님이 호가 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의미하는 그 산이라는 게 예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 고귀한 예술을 항상 지키려고 노력을 하셨던 분이고 그것을 이곳에 담으려고 하셨던 분이셨죠. 미술관이 앞으로 선생님의 그러한 뜻을 잊지 않고 다 같이 이제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거죠. 선생님이 지켜오셨던 것을 우리가 받으면서 또 우리가 또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화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적은 것에 집착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 그 자체는 적은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집착에서 초월하면서 울적되어 건너면서 그 대상을 해부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창작으로 바꿔지는 겁니다.